자, 627 대책, 97 공급 대책, 그리고 10, 15 대책까지 정말 너무 많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하시죠? 그런데 추가로 지난주에 양도세 유예 관련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5월 9일까지 약 3개월간 서울 아파트도 갭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기사를 어디선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책대로 갭 투자를 할 때도 모르면 망하는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은 모르시고 현장에서 전세 낀 물건 사도 되는지 질문을 계속 주고 계신데요. 예를 들어 일단 한 7억대 아파트 투자금 2억대로 갭 투자 해놓은 다음에 생애 최초 대출을 풀로 받아서 나중에 실입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정부에서 3개월간 허용한 이 갭 투자 어떤 조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게 정말 기회가 맞는 것인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딱 10분 컷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 여러분께 딱 필요한 것만 1분 정리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이런 매물을 현장에서 만나게 되실 거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올해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들이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바로 10, 15 대책에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묶어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입자가 들어있는 집은 매수자가 실입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에 나온 정책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세입자가 들어있는 집을 다주택자가 무주택자들에게 팔면 기존 세입자의 만기까지 매수자의 실입주를 유예해준다는 내용이죠. 잠깐, 이거 갭투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갭투자를 서울 및 경기 주요 지역에서도 한시적으로 허용해준다는 뜻인데요. 딱 세입자 만기까지만 갭투자 형태로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반쪽짜리 갭투자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시장 상황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내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이 전세 낀 물건 사도 되는지를 엄청 궁금해하고 계시죠?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Q&A 방식으로 진행해보려 합니다.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질문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오늘만큼은 한 단계 한 단계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한 실거주 유예 혜택, 즉 갭 투자하려면 언제까지 뭘 해야 하나요? 올해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바로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지역 자체가 토어제 지역이라는 건데요. 토어제 지역은 구청의 허가가 나야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에서 말한 대로 계약을 5월 9일까지 체결하려면 넉넉하게 4월 초중순에는 토어제 약정서를 쓰셔야 합니다. 정부 Q&A 답변을 보면요. 가계약 또는 토어제 약정서는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고 분명히 해놨습니다. 즉 약정서를 쓰고 허가를 받아서 계약서까지 쓰고 계약금까지 지급 한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경우 잔금은 지역별로 4개월에서 6개월간 유예가 되니까요. 이 부분은 보도자료 띄워드리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주의사항들이 쏟아질 거니까요.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럼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만기 때 무조건 나와주는 건가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은 못 쓰는 건가요? 네, 못 씁니다. 정부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했는데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위해서 세입자의 거주권이 일부 희생된 것입니다. 결국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못 쓰고 만기 때 매수자도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주고 내보내셔서 무조건 실입주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하는 건 이런 갭 투자의 대상이 되는 전세 껴있는 매물의 경우 전세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전세가 맞춰져서 자녀 계약 기간이 길게 남은 집 그리고 전세가 현재 높은 전세 가격으로 맞춰진 집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전세 낀 매물이 좋은 매수 대상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적은 투자금으로 실거주를 오래 유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모두 이해되실 거라 믿습니다. 이거 그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첫 번째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다주택자가 판 매물을 무주택자가 받으셔야 합니다.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나 있는 집을 매도하는 걸 사시면 이런 실거주 유예 관련 내용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전세 낀 집 갭 투자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진짜 매도자가 다주택자가 맞는지 재산세 납부 내역 등을 통해 현장에서 미리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나라에서도 이 내용 확인을 위해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추가로 무주택자 판단 시점은 허가 신청일이다 라고 정부 Q&A에서 분명히 정해두었습니다. 간혹 또 물어보시던데 생애 최초가 아니라 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와, 그럼 저 무주택자인데 지금 갭으로 사놓고 나중에 만기 때 생애 최초 대출 LTV 70으로 받아서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이거 착각하시면 정말 큰일 나는데요. 생애 최초 대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초로 대출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초로 주택을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갭투자도 주택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갭투자
갭투자 물건을 매수하시면 세입자 만기 때 LTV 70%의 생애 최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생초를 못 쓰면 규제 지역이니까 LTV 40%, 6억 한도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적은데?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가장 중요한 논점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규제를 믿고 전세 낀 집에 갭투자를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LTV 40% 그리고 6억 한도로 나오는 규제 지역의 일반 주담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세입자가 있는 집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애초에 주담대 중에서도 전세금 반환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627 대책에서 정부가 이 금액을 1억 한도로 제한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대출 기준에서 갭투자를 이미 한 거기 때문에 생애 최초 LTV 70% 안 됩니다. 또한 전세입자가 있는 집에 대해서 잔금 이후에 받는 대출이기 때문에요, LTV 40%와 6억 한도를 적용받지도 못합니다. 결론은 전세 반환 대출 1억 한도만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전세를 새로 맞춘 집, 그러니까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집을 잘 골라서 사셨다 하더라도 세입자 만기 시점에는 1억을 제외한 모든 금액이 필요한 것이죠. 아니 생애 최초는 안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꼭 진짜 전세 반환 대출로 받아야 돼요? 그냥 LTV 40%로 해달라고 은행에 어떻게 안 드나요? 네, 안 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 세입자를 내보내는 시점이 되면 잔금 3개월 이후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받는 대출이 일반 구입자금 대출이 아닌 생활 안정자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매수자분이 마음대로 그렇게 받겠다고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요, 은행 내부에서 대출의 분류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지금 대출 이야기까지 하니까 난 아직 현장으로 출발도 못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현장에 가기 위해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 보는 예약 잡는 것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런 내용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통화 가이드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보세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부동산 통화 대본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매수자 중에서는 이거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진짜 현실적으로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 중에서는 딱 3가지 유형에게 유리합니다. 첫 번째로 일정 시간 내에 정리할 수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이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5,500을 찍으면서 주식 쪽에서 엄청난 평가 이익을 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분들 중에 이쯤이면 매도 타이밍을 재고 계시긴 한데 지방선거 때까지는 좀 더 주식을 보유하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 자금은 있으실 테니 갭투자 물건을 매수함으로써 1년 정도 더 주식 투자를 할 시간을 버실 수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서울로 이동 준비 시간이 필요하신 지방 거주자분들입니다. 현재 서울 전역의 토어제 때문에 지방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금이 있어도 서울집을 못 사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대전에 거주하시는 어떤 분이 직장을 서울로 옮길 수 있으면 어떨까요? 공기업이나 공무원 분들 중에서는 요청에 따라 직장 위치를 변경하시거나 직원끼리 트레이드 가능하신 경우가 있으시죠. 영업하시는 분들도 서울로의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동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거주 지역을 옮기면서 갭투자 물건의 실거주 유예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1억을 제외한 모든 자금이 세입자 만기 시까지 필요하다는 건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딨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4년 말부터 작년에 대출 잘 나올 때까지 지방에 있는 빌딩, 본인이 거주하시던 지방 대장 아파트 혹은 지방 다주택 등 싹 정리하시고 강남 3구로 넘어오신 이런 지방 유지분들 꽤나 있었습니다. 세 번째, 1년 저축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전문직 부부입니다. 이건 왜 그런지 명확하죠? 실제로 제 친구가 의사 부부여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새낀 물건까지 보러 다니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5억에 전세를 끼고 투자금 5억으로 갭 투자를 하면요, 세입자 만기 시점에는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1억을 뺀 4억이 추가로 필요한 거죠. 연 저축액이 2억이 넘어가는 부부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도 요즘 꽤 많죠. 자, 이 3가지 사항 이외에도 어차피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던 25억 초과 구간을 보고 계신 분들도 갭 투자로 급매물을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갭 투자가 되면 저 더 비싼 거 사도 되겠네요? 실제로 이 질문이 지금 가장 많이 오는데요. 이 질문이 왜 의미가 없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갭 투자를 해놓고 시간을 벌더라도 결국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전세금에서 1억을 제외한 금액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E12 대책에서 나온 한시적 갭 투자 허용은요, 자금 계획상 하나의 선택권이 생긴 것일 뿐이지 절대 이것이 최선의 옵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럼 내 집 마련하려는 2030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냥 여러분 살 수 있는 거 최대한 LTV 70%까지 해주는 생애 최초 대출 받으셔서 실거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5월 9일이 지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다주택자 물량이 싹 들어가겠죠. 여러분들이라면 80%가 넘는 세금을 내고 자산을 파실 건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5월 9일까지 토어제 지역에서 계약서를 쓰셔야 하니까요. 안정적으로 4월 초까지 계약하겠다는 생각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의 내 집 마련과 직결되는 주요 Q&A 사항은 다 훑어드렸는데요. 지금 부동산 규제들이 워낙 누더기처럼 쌓여 있어서 2번, 3번 체크가 필요합니다. 새낀 매물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꼭 이번 보도자료 원문 맨 뒤에 있는 Q&A 부분을 다시 점검하시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은 부동산이었습니다.